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자료랑 또 관련 유튜브 영상까지 해서요. 이걸 바탕으로 한번 깊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운영에 정말 큰 변화가 예고되어 있더라고요. 바로 지정갱신제 얘긴데요.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 같은 곳 이용하시거나 또 운영하시는 분들, 당신께서는 특히 잘 들으셔야 할 것 같아요. 핵심은 이제 기준 미달은 기관은 운영이 좀 힘들어질 수 있다, 이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이게 2018년에 법이 바뀌면서 예고는 됐었는데, 올해부터 진짜로 시작되는 거예요. 아, 드디어 시행되는군요. 네. 단순히 설립허가 받고 끝! 이게 아니고요. 이제는 6년마다, 꽤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만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6년마다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제도가 왜 필요했고, 또 어떤 기준으로 운영되는지, 그리고 이게 결국 기관이나 또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지정갱신제, 이게 정확히 뭔가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주 간단히 말하면요. 장기요양기관으로 딱 지정을 받으면 이제 유효기간이 생기는 거예요. 6년짜리. 아, 유효기간이요? 네. 그래서 그 6년이 되기 전에 심사를 다시 받아서 갱신 승인을 받아야만 계속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예전이랑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네요. 그렇죠. 예전에는 특별히 큰 잘못 없으면 그냥 쭉 운영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주기적으로 운영 능력이나 서비스 질 이런 걸 검증받아야 하는 시스템이 된 겁니다. 아하. 근데 왜 하필 6년이에요? 기간이 좀 길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갑자기 왜 필요해진 건가요? 좀 배경이 궁금한데요. 6년이라는 기간은요. 건강보험공단에서 3년마다 정기적으로 기관 평가를 하거든요. 아, 네네. 평가가 있죠. 네. 그 주기를 고려한 겁니다. 그러니까 첫 3년 평가에서 조금 부족하다 이런 평가를 받아도 바로 탈락 이게 아니고요. 아, 기회를 한 번 더 주는군요. 그렇죠. 개선할 시간을 주는 거죠. 근데 그 후 3년 뒤, 그러니까 딱 6년차 갱신 시점에도 여전히 기준에 못 미친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정말 운영을 계속하기 어렵게 하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그렇군요. 약간의 유예 기간은 주되 최종 품질 관리는 확실히 하겠다 이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왜 필요해졌냐 그 배경을 보면요. 보내주신 자료들, 특히 그 보건복지부 자료나 유튜브 분석 영상에서도 공통적으로 딱 짚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인가요? 바로 그 서비스 질 관리의 어려움, 그리고 부실기관 문제예요. 과거 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거나 아예 평가를 거부하는 곳도 있었고요. 평가를 거부한다고요? 네. 심지어 1년 넘게 서비스 실적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사실상 유령기관들, 이런 곳들도 상당수 존재했다는 거죠. 와, 심각했네요. 그렇죠. 유튜브 자료 보니까 이런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이런 문제 많은 기관들은 이제 퇴출시켜야 한다고요. 아, 퇴출이요. 확실히 좀 강한 표현이긴 한데 그만큼 문제가 있었다는 거겠죠. 네. 결국 이런 부실 운영을 막고 또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을 좀 끌어올리려면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꼭 필요했던 겁니다. 아, 듣고 보니까 정말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이 가네요. 그런데 당장 올해부터 이 심사를 받아야 하는 기관이 그렇게 많다고요?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법 개정 이전에 지정된 모든 기관이 해당돼요. 그 수가 무려 16,944개소입니다. 16,000개요? 와. 네, 전체 장기요양기관의 약 60% 정도가 올해 12월까지 이 갱신 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 거죠. 60%면 거의 대도원이네요, 정말. 그렇죠. 이 기관들은 당장 오는 6월부터 9월 사이에 갱신 신청 서류를 내야 합니다. 정말 대규모 심사가 코앞에 닥친 거예요. 와, 기관들 입장에서는 정말 긴장되겠는데요? 그럼 그 심사 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보나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깐깐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여러 요소를 좀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보내주신 그 Q&A 자료에도 잘 나와 있던데요. 우선 과거에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라든지 아니면 공단 평가 결과 같은 그런 공식적인 기록들을 보고요. 네, 이력 중요하죠. 그리고 기관 운영 계획이 얼마나 충실함과 여기에는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수급자 인권 보호 계획이나 직원 교육 계획 같은 것도 다 포함됩니다. 아, 인권 보호나 교육까지요? 네, 또 회계 투명성 같은 재정 건전성도 보고요.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데 근로기준법 잘 지키는지
급여는 제대로 적절하게 지급하는지 같은 인력 관리의 체계성, 이런 것들이 핵심 지표입니다. 기준에 미달하면 이제 감점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자료 보니까 특히 인력 관리 기준이 상당히 구체적이더라고요. 단순히 서류상 계약 여부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급여 지급의 적절성까지 따진다는 건 그만큼 현장에서 이 부분이 중요하거나 아니면 좀 문제가 많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결국 서비스의 질은 인력 관리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서류만 그럴듯하게 꾸미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르신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운영 시스템을 갖췄는지를 보겠다. 이런 의지가 아주 강하게 반영된 기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요, 이 깐깐한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그 기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퇴출, 그러니까 문을 닫아야 하는 건가요? 네,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요, 해당 기관은 이 사실을 서비스 이용자분들하고 보호자분들께 바로 알려야 하고요. 그리고 다른 기관으로 옮겨가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합니다. 아, 이용자 보호 조치도 해야 하는군요. 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사실상 폐업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예 갱신 신청 자체를 안 하는 기관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기관 역시 운영 의사가 없는 걸로 간주해서 비슷한 수순을 밟게 될 겁니다. 결국 말씀하신 대로 기준 미달 기관은 시장에서 좀 정리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이제 장기요양 기관은 단순히 설립 허가 받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운영하는 과정 전반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서비스 질이나 운영 능력을 증명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뭐랄까 그런 시대로 접어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서비스 질을 높이고 소위 말하는 문제 있는 기관, 부실 기관들을 좀 정비해서 어르신들이 더 안심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바로 이것이죠. 네, 목표는 분명하네요. 최근에 보면 행정처분 이력 관리 강화한다거나 또 부정수급 의심되면 재판정 절차를 마련하는 등 다른 규제들도 계속 강화되고 있거든요. 다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읽히는 부분이죠.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본 내용이 장기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또 관련 분야에 종사하시는 당신께 이 중요한 변화를 이해하고 또 대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대규모 갱신 심사가 진행되면서 일부 기관들은 아무래도 폐업이 불가피할 텐데요. 그렇죠. 그럴 수 있겠죠. 그 과정에서 기존 이용자들이 겪게 될 불편함이라든지 아니면 갑작스러운 서비스 중단 문제, 혹은 소수의 우수기관으로만 이용자가 확 몰리는 현상, 이런 것에 대한 대비책이 과연 충분히 마련되어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제도가 잘 자리 잡기까지는 이런 부분들도 함께 좀 고민해봐야 할 지점인 것 같습니다.